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행사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현재 계엄 내란 전국에서는 누가 봐도 가장 넘버원 파워맨인 건 분명하고, 그거는 굉장히 어느 권력자나 또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언표되는 순간 사실화되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부정선거 이야기, 뭐 중국이 어떻게 했다는 부정선거 이야기 등등이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누가 얘기하면 그냥 에휴, 너무 좀 정치 과몰입으로 봤지, 그걸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믿게 됐어요. 뭔가 있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국정원과 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총괄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분명히 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절대적인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증거는 없지만 짜고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팩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열혈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매불쇼 발언 장면을 그럼 잠깐 보고 갈까요? 그 검찰이 수사하는 과정에서 벌인 일, 그 타임 스케줄에 따라서 한 일, 이런 것들하고 당내에서 이렇게 저렇게 움직이면서 나한테 비공식적으로 요구한 거, 협상으로 제시한 거, 이런 걸 맞춰보니까 이미 다 짜고 한 짓이거든요. 증거는 없고 그러니까 그렇게 추측이지. 이제 추정하신다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만약에 가결해 주세요 해서 전원이 동의를 해버리면 가결한 사람이 드러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저는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는 걸 감수하고 부결 요청을 해서 총선 공천 과정에서 당이 엄청나게 많은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후보 교체가 이루어졌는데 소위 배제한 사람이 7명밖에 없어요. 그것도 나름 이유가 있는 사람이 4명이고 그냥 정무적 판단으로 배제한 사람은 3명인가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다 경선했는데 네네. 당원들이 다 가려내버린 거예요. 비명계가 검찰과 짰다는 근거가 없다면서도 이렇게 말을 꺼낸 의도? 뭐 만약에 정말 그 민주당 내에 비명계라는 사람들이 있고, 근데 그 사람들이 정말 그 검찰과 짜고 당 대표를 구속시키려고 그랬다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화낼 만한 일이 되겠죠. 이재명 대표가 저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뭐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어떤 증거가 없는데 저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 증거 없다고 하셨어요. 본인이 증거 없다고 했잖아요. 뭐 그런데 그건 뭐 나와서 하는 또 말 돌리는 그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 것 같진 않아요. 일단 증거를 찾을 수가 없어요. 증거를 찾으려면 양쪽이잖아요. 짰다는 게 사실이라면 짜는 것은 양측에서 짜는 거니까 민주당 내의 비명계로 추정되는 의원 누구와 또는 검찰의 누구 카운터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둘 중에서 하나라도 뭔가 확인이 돼야 짠 거 같다를 말할 수 있는 건데, 이건 지금 다분히 이재명 대표의 추정, 심경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1차 체포 동의안이 이제 국회에서 표결이 되고 부결됐을 때 민주당 한 40여 명의 그 얼굴과 이름이 막 돌아다녔었잖아요. 그래서 찬성한 명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돌아다닌 게 있었었거든요. 그런 걸 가지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어쨌건 본인도 말씀하시지만 추정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짰다는 얘기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뭔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증거 없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싶을 만큼 증거 없지만 추정이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분명히. 근데 그리고 이제 공천 과정에서 네. 그런 분들을 네. 그 당원들이 걸러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죠. 뭐 그건 거른 건 나중 얘기지만 증거는 없지만 짰다 하는 거잖아요. 근데 증거는 없지만 부정선거다. 이거랑 비슷한 지금 거 아니야? 똑같은 얘기죠, 지금. 증거는 없는데 부정선거인 거죠. 제가 당시 상황을 지금 회고를 해보면 국회의원 가결표 던진 사람들을 색출한다라면서 이제 이재명 대표 열혈 지지자들이 색출을 한다고 한 적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건 조금 곤란하지 않은가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럼 지금 문 기자님 말씀은 그때 명단들이 돌아다녔어요. 예, 명단이 돌아다녔고 지금 혹시 이재명 대표가 그 명단을 근거로 말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는데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가 말씀하신 내용을 이렇게 보면 뒤로 협상한 내용과 이 절차가 맞춰서 이 심증적으로 그렇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증거가 확실하게 드러난 거는 본인도 없다고 하시니까. 짰다는 말을 할 수 있을 정도면 검찰 내부에 빠할 때가 있든가 거기서 무슨 정보가 나왔든가. 당연하죠. 짠다는 것은 누구와 누구가 함께 뭘 하는 걸 짠다 그러잖아요. 혼자 계획하고 모색하는 건 우리가 짠다고 안 하죠. 왜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아무개와 아무개가 이 측과 저 측이 뭘 짰다는 증거는 없지만 나는 확실히 그런 심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지금 이런 말인데 제가 엊그제 보도와 방금 이 대표 육성을 들으면서 뭐가 가장 우려되는 거 하니 이재명 대표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거의 절대적인 권력과 권위를 인정받고 행사하고 있잖아요. 적어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리고 현재 개엄 내란 전국에서는 누가 봐도 가장 넘버원 파워맨인 건 분명하고 어느 권력자나 또는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이 어떤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언표되는 순간 사실화되어 버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죠. 이를테면 대통령이나 또는 뭐 누가 어느 조직에서 가장 막강한 사람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그게 증거가 있을 수가 있겠어. 원래 그렇잖아. 똑 떨어진 물증만 없다 뿐이지 그랬네 라고 되어버리면 그 이후의 논의 구조는 팩트에 근거한 것일 수가 없어지는 것. 저는 그런 질식, 모종의 질식 이제 이런 걸 우려하고 염려하는 거죠. 아까 우리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컨대 윤석열이 구속 취소가 됐는데 네. 그거는 윤석열이 무죄라는 거다 아하. 라고 주장을 하고 몰고 나갈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처럼 사실을 따지는 것이 쓸데없는 것이 되어버리거나 오케이. 뭐 그럴 가능성이 있겠네요. 그 사실 부정선거 이야기, 뭐 중국이 어떻게 했다는 부정선거 이야기 등등이 사실 한 6개월 전만 해도 누가 얘기하면 그냥 그냥 너무 좀 정치 과몰입으로 봤지 그걸 안 믿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지금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근데 정말 주위에 많은 분들이 믿게 됐어요. 뭔가 있다. 대통령이 저렇게 얘기하는데 저 국정원과 뭐 모든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총괄하는 사람이 저렇게 얘기한다면 네. 분명히 뭔가 있다고 지금 생각한단 말이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야당의 절대적인 어떤 권력과 권위를 가진 사람이 증거는 없지만 짜고 한 게 맞습니다. 이렇게 돼버리면 이건 팩트가 돼버리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열혈 지지자들한테는 되게 위험한 말씀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누가 찬성표를 던지는지를 한번 확실히 더 알아보기 위해서 부결을 호소했다. 네네. 그 말이 그렇다면 조금 전 이 대표 본인의 말이 사실이라면 그건 의도가 있었다면 네. 사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찬성표 던진 사람 알 수 없는 거고요. 뭐 정말 그 의도가 있었다면 저는 오히려 그게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의도를 본인이 인정을 하고 밝혔잖아요. 근데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왜 문제라고 생각하시는지. 사실 굉장히 음흉한 거 아닙니까? 아니 그 이번에 윤석열이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불법적인 명령을 내려도 군인들이 따르지 않을 것을 알고 있었다. 라고 말을 했었는데 과연 그게 그러니까 좀 그런 게 어차피 이게 본인도 국회의원 특권을 내려놓겠다고 하신 뒤고 그리고 국회의원들은 다 헌법기관이고 뭐 개개인들 의견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지금 어떤 자기의 부결을 호소함으로 해서 이른바 그들을 갖다가 쭉 누가 하는지 보겠다는 어떤 그런 의도잖아요. 저는 그게 아니 중요한 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거를 특정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어렵죠. 어려운 게 아니라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그럼 명확히 구분을 예. 합시다. 예, 어렵다는 얘기는 쉽진 않지만 열심히 해보면 난 가능할 수 그런 얘기 있다는 아니라 얘기인데 그게 아니고 불가능하잖아요. 아예 이건 무기명 비밀 투표이니까 누가 그러니까요. 무슨 표를 행사했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고로 색출이건 알아본다는 것이건 어떤 단어를 대입해도 그건 불가능한 것이고 아니면 이제 공개적으로 뭐 의사 표현을 뭐 앞뒤로 하신 분이 있거나 그렇다면 뭐 그런데 본인이 특정이 말씀하시기를 그런 건 누가 아니라면 찬성표를 던지는지 드러나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그 부분이 했다고 잘못됐다는 말씀하셨으니까. 얘기지. 그러니까 좀 그 부분이 잘못된 얘기고 근데 지금도 좀 그런 게 어쨌건 당 대표께서 일부러 내가 부결을 부탁했다. 왜? 누가 찬성하는지 보려고 라는 말씀하시는 건 되게 좀 정말로 잘못된 생각이 아닌가
그리고 위험한 생각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정말로요. 그 문 기자 기획 이탈표 그때 뭐 이런 말도 이런 용어도 나오지 않았던가요? 당시 이제 그런 주장들이 민주당 이 대표 주변에서 이제 나왔던 거죠. 근데 우리나라가 아무리 검찰 공화국이라고 해도 검찰이 야당 국회의원들하고 손을 잡고 당 대표를 체포하기 위해서 뭐 또 짜고 할 만한 그런 나라는 좀 아니지 않을까. 참고로 그때 법무장관이 한동훈이고 검찰총장이 이원석이에요. 알고 있습니다. 네. 검찰과 짰다라는 얘기는 저는 이렇게 생각. 이재명 대표가 순간적으로 좀 표현이 좀 과해지거나 좀 그런 게 아닌가. 이 양반 좀 열혈적인 측면이 있지 않나요? 성정도 그러하고. 그래서 그때를 생각해 보니까 굉장히 괘씸하고 분하고 서운하고 이런 감정이 많고 자신의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2번에 걸쳐서 그게 국회 표결을 거치고 가결이 되고 법원까지 갔다가 기각이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 이 대표는 굉장히 할 말도 많고 억울하고 자기 보호 기제 같은 게 아주 지금도 굉장히 강하게 작동하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아마 매불쇼 측에서 물론 사전에 질문지 요지는 같겠죠. 갑자기 애드립 질문인지 뭔지는 모르겠는데 나온 거 보면은 답변하는 거 보면 아주 작심한 듯 굉장히 디테일하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짰다라는 표현은 좀 과했다. 근데 더 이상한 거는 아니 며칠 동안 아무개 만나고 누구 만나고 악수하고 뭐 서로 미안했다고 하고 있었잖아요. 예. 뭐 어쨌건 다시 잘해보자 하고 얘기하고 있었잖아요. 갑자기 왜 이러시냐고요. 그게 되게 황당했는데 어쨌건 말씀하신 것처럼 저 멘트들이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었다는 얘기죠. 그러면 대체 지금까지 했던 화해의 제스처나 악수의 손길은 뭐냐? 네.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되게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왜 이렇게 얘기하실까? 전 또 그 뒤에 사과할 줄 알았어요. 정확하게. 그 어떻게 됐은 멘트였고 그런 상황은 오해가 있었다. 아니면 망이 나갔다. 전 마이크 뺄 때 같이 내가 좀 흥분했다. 근데 하시는 말씀이 뭐 다 지난 일인데 뭐. 여론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 그 전에 사이가 나빴던 분들을 많이 만나고 이러면서 중도 외연이 좀 확장되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대표가 대인배거나 이제 당내 정치 보복을 하는 분은 아니겠구나 이런 류의 이제 인식들이 좀 쌓여가고 있었는데 그 발언을 하시는 바람에 툭 불거지니까 이게 중도층과 멀어지겠구나. 제가 볼 때는 크게 2가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아까 잠시 말씀드렸지만 본인에 대한 반대파들을 알아내기 위해서 부결을 호소했다. 이게 하나의 가능성. 근데 이 경우라면 그 양반은 사악한 겁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가능성은 뭔가 하면은 사실 당시의 부결 요구는 굉장히 부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아주 쌈박하게 정당화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일단 매불쇼는 굉장히 인기가 있는 프로그램이고 저도 자주 봅니다. 일단 그 영향력 있는 프로그램에 나가서 나름대로 자신의 부결 요청을 어느 정도 이제 합리화할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 그러다가 조금 말 실수를 한 게 아닌가. 발언이 세게 나갔다. 예. 사용하는 어휘가 너무 수위가 높아서 듣는 내가 당황스러웠을 정도지만 그런데 조금 전에 김 PD가 얘기할 때 그 이른바 비명계의 뭐 네임드 유명한 사람들을 만나는 일련의 과정이 저는 그렇게 진정성이 있거나 거기서 화합이 이루어질 거라고 솔직히 그런 생각은 안 했습니다. 저는 그래도 기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평범한 유권자로서 기대가 꽤 있었는데요. 적어도 이재명 대표가 이제는 좀 외연을 확장하려고 하는구나. 저 사람들이 어쨌건 이른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수박이라는 어떤 그런 멸칭을 선서하고 딱지 붙인 사람들과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할 채비가 돼 있구나. 그런데 왜 저렇게 이른바 개딸분들은 저걸 몰라주는지 모르겠다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뒤통수를 땅 치신 거죠. 저희가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야당 대표를 따로 만나지 만난 적이 않았어요. 그렇지. 최근 총선에서 또 다수당이 되기 전까지는. 근데 사실 만나서 협상을 해야지 되는 거였는데 국정이 운영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차원을 좀 고려를 하면 비명이든 반명이든 친명이든 만나서 친명도 만나고 반명도 만나고 비명도 만나서 계속 얘기하고
귀를 열어두는 건 좋은 정치 지도자의 어떤 모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아까 지금 봤던 그 이재명 대표의 말이 저는 참 슬펐던 거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페북에 한 명을 제가 잘랐어요. 왜 잘랐냐면은 그때 이 대표는 누굴 만나서 이제 화해 제스처를 하고 있는데 그 누구 수박 욕하고 있는 거예요. 지구당 위원장이. 그래서 좀 잘랐어요. 이 사람은 대표의 어떤 의중 모르는 사람이구나. 근데 그러니까 어제 딱 그걸 딱 하고 보니까 이게 또 이 오히려 그분들은 더 기세가 등등해진 거예요. 봐, 수박이잖아. 그리고 그들을 솎아내야 돼. 이러면서 어떤 데서 그런 말 나온 모양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친구가 보낸 카톡에서 제 친구는 열혈 이재명 지지자인데 베드로는 같이 갈 수 있다. 근데 예수를 팔아먹은 유다와는 같이 갈 수 없다. 그렇지 않겠냐. 누가 예수인데? 그러니까 그 친구한테 이재명이 예수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를 부인한 베드로는 갈 수 있지만 네네. 배반한 팔아먹은 유다는 같이 못 간다. 그건 제가 그랬죠. 부인한 거하고 팔아먹은 거하고 네가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는데? 네. 그리고 제가 똑같이 물었죠. 누가 예수인데? 그러니까 제 말씀이 이제 거기서 벌써 이제 뭐 그분 사이에서는 이미 선이 그었을 것 같아요. 누구는 베드로고 누구는 가롯 유다다. 그렇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이른바 지금까지 그 이 대표가 해왔던 화해 제스처나 그런 만남 그 부질없을지언정 그런 만남을 송두리째 뒤엎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저는 그냥 매불쇼가 그 지지자들이 많이 보는 유튜브죠. 그래서 약간 좀 흥분해서 말했나? 이 정도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업 됐을 거예요. 업. 네네. 그래서 순간적으로 조금 더 즐겁게. 단어를 정제하거나 세련되거나 단어를 고르거나 이럴 거 없이 그리고 그 분위기가 좀 밝고 가볍고 막 캐주얼하잖아요. 자유롭게 말하고 그런 게 작용을 했을 것 같고 어쨌거나 일련의 비명계 사람들과의 연수의 만남을 통해서 형성되어 가는 것으로 보였던 그 분위기와 역행하는 건 뭐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최근에 보여왔던 일련의 행보와는 정면으로 역행하는 것 같고 조금 뒷맛이 좋지 않다. 오죽하면 당내 유력 인사 중에 한 사람이 뭐 대신 사과 이런 얘기까지도 나왔군요. 비명계에서 반발했던 건 너무 당연한 거고 이 문제는 이쯤 하고 좀 더 지켜보기로 하죠. 아무튼 사과할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사과할 이야기는 안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도 계엄 같은 거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사과할 이야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